하나, 둘, 셋. Welcome to Great Life. 안녕하세요. 저희는 잉싹 커플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한 꿀팁 방출을 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미국 문화랑 영문을 졸업해가지고 그쪽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 저는 이제 심리학 중에서 사회심리학 분야로 박사를 나가게 돼서 관련 경험을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SOP가 뭔가요? Statement of Purpose.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박사 과정에 가서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내가 여태까지 연구한 주제는 무엇이고 이것과 연장선으로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르게 앞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심리에서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뭘 연구하고 싶은지, 왜 그걸 연구하고 싶은지를 중점적으로 적으면 되는 글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랑 인문 계열이랑 제일 달랐던 점은 뭐 과거에 이런 연구를 했다라고 되게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앞으로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해 너가 얼마나 알고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기회다 초점을 두라고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게 좀 달랐었는데 왜냐면 소희한테 SOP를 줬을 때 그 반응이 너무 연구 얘기만 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받았었는데, 교수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를 좀 더 뽐내는 시간이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뽐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런 주제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서사에 대해서 좀 더 썼다가, 그런 관련 주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왔고 어떤 뭐 통계적인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식으로 좀 더 썼던 것 같아요. 국제학생들은 아무래도 의사소통에서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좀 더 뽐내야 되는 경우가 심리에선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학생들이랑 다르게 석사를 하나 하고 박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석사 학위가 있는 장점, 뭐 연구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통계 관련 지식이 있다든지를 좀 더 강조해서 내가 연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가 좀 좋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인문사회는 오히려 관심 있는 교수님을 너무 스페시픽하게 적으면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떠났을 경우 이 학과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 어드바이저가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교수님보다 이 학과의 핏과 더 잘 맞다라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두리뭉실 하면서도 그 안에서 관심 있는 교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르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면접을 한 4번 봤었는데 심리에서도 그 디파트먼트 자체에서 핏이 얼마나 맞는지도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협업을 심리 같은 경우는 꽤 많이 하는 학문이고, 물론 내 지도교수와의 핏이 제일 잘 맞아야겠지만 다른 교수님과의 관심사도 얼마나 맞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또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심리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만 딱 하나만을 꼽지는 않는다. 비슷한 주제가 있는 교수님들을 총 합쳐서 내 지도 교수님 그리고 1명, 2명 정도 추가로 같이 관심이 있다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인가요?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 퍼스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개인적인 거를 써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동 스토리를 처음에는 썼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면접관을 울리려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쓰면 안 되고요. 아, 울릴 목적이었어? 네네. 그래서 저는 막 어릴 적에 기억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학원 생으로서 어떤 사람이고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학생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인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는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의 경우 SOP에서 미래 연구에 초점하다 보니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오히려 과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이러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쪽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인문계랑 또 달랐던 게 음. 소위 영문, 미문 이쪽은 거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리ኳ어먼트였지. 맞아. 근데 심리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거의 보조적인 자료 느낌이라서 그렇게 SOP이 중요한 느낌은 안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장점 단점을 적고 뭐 다이버시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적어라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한 문단마다 그 요구하는 틀에 맞춰서 그냥 딱딱 썼던 것 같아요. SOP보다 분량도 확실히 더 적었었고 한 500자 정도 되는 것도 많았었으니까. 또 다른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이버시티를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넣었다고 했지만 심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또 따로 어플라이 할 때 요구하는 문항도 있었어요. 500단어 정도. 그래서 SOP도 있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있고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라고 어떻게 학교의 다양성을 기여할 것인가, 그런 것도 만약에 학교가 그걸 요구한다면 확인해보고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다르게 써야 되는 것 같아. 소희도 다 다르게 썼었지. 이게 다르게 써야 한다기보다는 다르게 쓸 수밖에 없다. 음. 왜냐면 학교마다 진짜 요구하는 그 질문이 달라요. 문항이. 이거를 다 리퀘어먼트를 충족했는지 따지다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맞아. 나도 질문이 다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말을 듣기로는 특정한 학교를 타겟한 SOP가 더 잘 먹힌다고 해가지고 약간 힘들어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희는 전공이 달라서 또 버전을 여러 가지를 썼었지. 저는 cultural studies도 하고 아예 영문과인 literature 쪽으로도 하니까 그거를 두 가지를 다 준비했었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또 써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SOP를 총 3가지 버전을 쓰고 학교마다 조금씩 덧대서 다르게 하는 방식을 썼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문화를 보는 학교들이 있었고 문화와 정서를 보는 학교들이 있었고 뭐 정서랑 이타심, 공감 정도를 보는 그렇게 3분류의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3가지 버전을 쓰고 그 그룹들 안에서 학교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색들을 좀 살려서 이 학교에 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파트들은 조금씩 수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다 다르게 썼지만 전략적으로는 그냥 큰 틀에서 한 가지 버전을 써놓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를 하면 편했다. 저는 8월 때부터 썼어요. 맞아. 저도 한 7월쯤에 학교들을 다 찾아보고 뭐 학교는 근데 계속 찾아보게 돼요. 계속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찾아봐요. 불안하니까. 뭐가 더 없나 하고. 뭐라도. 근데 얼추 한 8월, 9월쯤에는 서치가 끝나고 9월쯤까지는 교수님한테 초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한 10월까지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면접 완성에서는 아니었지? 그때 추천서를 부탁드리면서 초고를 드렸고요. 완성은 거의 11월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난 진짜 지원 직전까지 수정했어. 맞아. 근데 학교마다 진짜, 다르니까. 맞아. 그리고 막판에 가면 그냥 대충 써가지고 그냥 던지게 돼. 아니 나만 그랬어? 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막판에 진짜 뽑을 거면 뽑아주겠지 이러고 그냥 대충 네. 써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분야마다 SOP랑 PS 작성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학과 선배나 그런 분야의 사람들한테 리뷰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는 서로 주고받았지만 이게 갈수록 추구하는 스타일과 방향이 다르다 보니 서로 피드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뭐 문법적인 거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사람한테 읽히는 게 좋지만 그런 것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친한 친구들, 박사 유학 중인 사람들
박사영학 중에 아닌 그냥 대학원 동기들, 그리고 심리학과가 아닌데도 그냥 친한 친구들한테도 한 번 줬었고, 추천서 받는 교수님들한테도 한 번 드렸고,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SPS 미국 사회심리학회 스튜던트 커미티에서 그 SOP를 봐주는 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 학생들이 봐준다는 점에서 뭔가 위안이 되는 점이 조금 있었지. 학교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내가 어플라이 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SOP 첨삭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듀크에서 한번 했었는데 제가 신청은 안 했지만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것은 봤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사용해보면 좋겠다. 박사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교수님들한테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쪽 계열 컨택을 엄청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한테 미리 컨택을 1도 안 했어요. 이게 랩실이 있는 곳들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그냥 교수님이 원하는 자기가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니까 맞아.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의견이 관심이 있고 가고 싶으면은 컨택을 꼭 해라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심 있는 곳에서 다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컨택이나 뭐 줌 미팅을 사전에 안 하시는 분이면 나는 안 하니까 나중에 면접이 되면 그때 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관심이 생기면은 같이 줌 미팅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랩 페이지나 아니면 입학처 같은데 올해 학생을 뽑는다 라고 안 적혀 있으면은 올해 내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학생을 뽑을 예정이냐, 그리고 CV도 같이 첨부해준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얘기 한번 하자라는 식으로 했었고, 뽑는다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약간 저도 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올해 거기에 지원할 예정이고 괜찮으면 줌 미팅 한번 하고 싶다라고 그냥 적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연구를 하고 싶고 왜 관심이 생겼는지랑 함께 하고 싶이랑 그렇게 해서 그냥 컨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교수님들이 나는 사전에 컨택을 안 한다고 답변을 주셔서 약간은 다행이었던. 꼭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은 들었어요. 호정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들어가가지고 면접 받지 않았나? 그거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피 웨이버 받았어요. $125. 네, 저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그런 것도 참석하면 교수님들이나 학과장 면접위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눈도장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자기한테 맞는 학과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대학원이나 대학 입시 지원할 때 진학사로 그냥 일괄 처리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근데 미국은 학교마다 이 페이지가 달라요. 일단 관심 있는 학교면 아이디를 생성해라. 그러면 아이디 생성. 대충 어떤 게 필요한지 그 생각보다 홈페이지 안 나와 있는데 기입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생성해놓고 확인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 엑셀을 만들어가지고 뭐 데드라인이 언젠지, 어플라이 하는 링크는 어디인지, 뭐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것도 적어두고 그런 맞아. 거를 기록해두고 관리하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 그리고 막 트랜스크립트 가끔 맞아. 미리 우편으로 보내라는 학교도 있어요. 뭐 억셉트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보내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꼭 확인하고 미국 웹사이트들이 정말 불친절해요. 구석구석 잘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가 겪었던 과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올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요 여러분. 화이팅! 아, 뭐야? 화이팅! 화이팅!